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시어머니의 돈 없는 손주 사랑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다시 신랑과 언쟁이 오가다. 이건 아니다 싶어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아 다시 글을 올려보아요. 신랑 보여줄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과 말이 안 통해요. 본인 엄마 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돌 것 같아요. 현재 오냐오냐 해주는 할머니 때문에 아이가 부모인 우리 말은 무시하고 오직 할머니만 찾고 안 보이면 우는데 신랑은 이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랑 말은 어머니가 시골뿐이고 나이가 있으시니 성격 고치는 건 힘드니까 저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신랑의 태도에 더 화가 납니다. 오히려 한 곳에 2일 이상 머물러서 갈등이 생긴 것 같다고. 다음부터는 양가 2일 이상 자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요. 친정은 시댁과 반대입니다. 친정은 애 육아만큼은 애 부모인 신랑과 저에게 일체 맡기고 먹는 거, 입는 거, 실외활동, 미세먼지 등 조그만 거 하나라도 저에게 물어보고 아이에게 대하며 훈육 중에는 일체 터치도 안 합니다. 그저 너희도 독립된 한 가정이니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신랑이랑 추억 만들고 다니고 본인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자주 오란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반대예요. 시어머니가 시외할아버지와 큰이모를 모시고 살아요. 맞이라서 그런지 동네며 친지들 행사는 늘 챙기시는 분이라 가족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어머니 때문에 친정은 3개월에서 5개월에 한 번 가더라도 시댁은 2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이유가 신랑 일이 주주, 야야, 비비라서 어머니가 신랑 비번을 잘도 아세요. 한 주는 우리 쉬라 하면 그 다음 쉬는 비번은 내려오라 하세요. 이유도 여러 가지로요. 쌀 없지? 김치 떨어지지 않았니? 책 얻어놨다, 고기 먹자 등등. 근데 꼭 신랑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합니다. 제가 얼버무리거나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얘기하면 스피커폰에 큰애한테 대고 아빠 쉬는 날 내려와요, 땡땡아 할미 집에 와요 등 저 들으라는 식으로 부담 주는 말을 하십니다. 저 쌀이나 김치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저희도 저희 일이 있는데 늘 어머니 눈치가 보여요. 저희도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가고 싶은데 어머니는 어머니와 함께 하길 원해요. 그렇다고 놀러 가자면 안 가시고 시골로 오길 바라십니다. 여차하고 거짓말하고 못 내려간다고 하면 서운하신가 봐요. 서운한 내색을 비추면 저 역시 마음이 편치가 않거든요.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사내대장부 같은 스타일이라 말은 툭툭 내뱉고 상대방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본인 스타일대로 고집만 하시는 게 흠이라면 흠이에요. 이번 일 또한 불거진 게 제 양육법에 대한 어머니의 태클인데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지 적어볼게요. 현재 결혼 5년 차고 31개월, 13개월 두 남매 애엄마입니다. 현재 보관이사라 친구네 2일, 친정집 7일, 이사하는 곳이 시댁과 가까워 입주 청소 문제로 지금 시댁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댁에 있은 지 5일 만에 일이 터지고 다시 2일 만에 또 터졌어요. 문제는 어머니에게 제 양육 스타일은 이렇다 라고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말을 무시하는 건지 잊어버리시는 건지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아이를 대하세요. 이 부분 때문에 점점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쌓이고 있으니 신랑에게 어머니와 내 사이가 염려된다면 당신이 중간에서 어머니를 제대로 컨트롤해라 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본인 엄마라서 그런지 늘 어머니에게 좋게 좋게만 말합니다. 제가 열받아 있는 상황을 어머니가 기분 나빠할까봐 최대한 좋은 말로 포장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행동이 고쳐질 리가 있나요? 안 그래도 4살 된 큰애가 자기 고집이 생겨 뭐든지 스스로 하려 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서 제가 컨트롤하기가 힘든데 말이죠. 제 양육법이랑 어머니 양육법 사이에서 큰애가 혼란스럽고 저 말고 할머니를 더 따를까봐 걱정입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쌓인 감정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4살 애한테 술 따르게 하기. 시아버지, 시외할아버지는 늘 식사 시간에 술을 드셔 밥상 밑에는 늘 아버지가 먹다 남은 술병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한테 보이는 술병이나 술잔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식사 때가 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큰애에게 할미 술 좀 줘봐요. 제대로 따라야지. 넘치네. 적당히 따라야지. 등을 말하면서 애한테 술병을 쥐어줍니다. 신랑이 옆에 있지만 오히려 얘가 이런 걸 어디서 배웠지? 엄마 신기하지? 어이구 땡땡이 기특하네 이럽니다. 그럼 전 열받아서 어른들 있는 자리에서 애들에게 술 같은 거 일찍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자꾸 보여주고 접하면 일찍 술을 배운다고 말해도 어머니는 술보다 담배가 해롭다. 그리고 안 배운다. 네 오빠도 그리 컸다. 말합니다. 말이 안 먹혀요. 그런데 웬걸 설거지하는 동안 돌 지난 딸이 막걸리병을 입에 물고 있는 겁니다. 순간 놀래서 어머니 막걸리 물고 있잖아요 하니 뚜껑 닫아서 괜찮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께 뭐라 합니다. 이런 거 먹었으면 치워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 잘못은 없고 순간순간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여 넘어가요. 또한 본인들이 드셨던 술잔에다 애 물을 따라 먹이려 해요. 술을 비웠으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먹는 거 부분. 저는 큰애 태어나고 혹시나 충치균 옮길까봐 제가 먹던 혹은 침이라도 묻을까봐 뽀뽀도 제가 쓰던 수저도 안 쥐어줍니다. 그런데 시골만 가면 어머니는 본인이 먹고 애한테 줍니다. 아니 왜 꼭 애부터 안 주고 본인이 베어 먹고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어머니 먹던 거 주지 마세요. 그러면 입 안 된 거 줬다고 그럽니다. 또한 밥을 먹으면 애 입술 주변에 묻은 밥풀을 손으로 떼어 드세요. 정말 젓가락으로 사용만 안 할 뿐 손으로 여기저기 침 다 묻힙니다. 그래서 애가 충치가 생긴 건지 충치 생겨 병원 다녀왔다 하니 왜 생겼다니 칫솔질을 제대로 안 했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대놓고 젓가락으로 주시거나 술 드신 입으로 애 얼굴, 입술에 뽀뽀합니다. 둘째도 예외는 아니고요. 또한 어머니는 지하술을 드시는데 저는 애들 물은 끓여 먹이거나 생수를 먹여요. 신생아 때부터 끓인 물을 먹이는데 요 근래 큰애에게 지하술을 먹이는 걸 보고 어머니 애기 물 여기 따라놨어요 라고 하니 저보고 생수가 더 더럽다. 어디서 유통되고 어떤 똥물을 담았는지 아냐 라고 하며 눈을 흘기며 무식한 며느리 취급을 합니다. 아니 뉴스에서 공장들이 폐수 같은 걸 버렸다고 하는데 여기도 물류센터 많잖아요. 이러니까 여기는 폐수 안 버린다고 하더니 큰애 보고 엄마가 뭘 몰라요. 엄마가 땡땡이는 이물 먹으라네 하며 빈정대는 말투를 합니다. 세 번째, 애 훈육 부분. 저는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행동하거나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거나 이마저도 안 들으면 벽에 세워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벌을 줍니다. 친정집도 이런 부분은 절대 노터치 하고요. 애 교육은 엄마가 시켜야 하고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일체 혼낼 때 아무런 말씀 안 하고 본인들 볼일 보세요. 하지만 시골에 오면 어머니는 늘 옆에서 애 혼내고 있으면 어여필어 엄마 화났다. 그리고 저한테 그만해라. 저러니 애 성격이 나빠지지. 또 애가 우는데도 훈육하고 있으면 저러니 애 성격 버리지 하고 그만해. 땡땡아 할미에게 와요. 할미가 엄마 떼찌 해줄게 이러십니다. 아니 애 훈육 중에 옆에서 간섭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자꾸 끼어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애가 조금만 훈육 들어가려 하면 지 할미 눈치 보고 할미 하지요. 네 번째, 식사 예절. 안 그래도 산만한 저희 아이는 돌아다니거나 밥 먹을 때 장난을 많이 쳐요. 전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간식은 밥 먹고 난 후에 먹는 거야. 밥 먹을 땐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안 돼. 라고 단호히 말한 다음에 이 말을 어길시 밥그릇을 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런 부분이 보이면 훈육해야 하는데 이리 와요. 할미가 줄게요. 엄마가 밥 뺏었어? 이리 가져오면 할미가 줄게. 가져와. 엄마 뗐지? 이럽니다. 아니 식사 예절을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할머니가 더 나서서 저러면 애가 제 말을 듣냐고요. 그러니 제가 애한테 엄마랑 밥 먹자 하면 할머니랑 먹을 거라고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니 돌아다니면서 먹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큰애 시골에 맡겨라. 데려다 놔라. 어머니가 애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간간히 저에게 시골에 데려다 놔라. 여기도 어린이집이 있다. 애미 힘드니 엄마가 키워줄게. 옛날엔 다 그랬다 라고 말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시골 가면 이웃 어르신들도 땡땡이 여기다 두고 가라. 엄마가 어련히 잘 봐줄까 이러시는데 제가 짜증나서 신랑에게 말하면 신랑은 엄마가 농담한 거니 흘려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가 키울 수 없으면 할머니 손에 크는 게 맞지만 애비랑 저랑 있는데 아이를 왜 맡기냐고, 그리고 애는 부모랑 함께 자고 지내야 정서상 안정된다 라고 말하면 눈을 흘기시고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앞에서 곤란하거나 난처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5번째, 아이 배변 훈련 부분. 이 부분은 애가 4살이고 해서 저희 부부도 훈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 스트레스 받을까봐 억지로 마렵지도 않은데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더라도 화장실 가서 합니다. 그리고 손 씻는 부분까지 하고요. 하지만 시골에 와선 아버지는 너 이놈의 자식 아직도 걸레 차고 다니냐 이러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밥그릇을 가지고 와서 아무 데서나 쉬하자고 하세요. 특히 손주 자랑하시려고 어른들 보는 데서 기저귀 벗기고 그릇을 대줍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놈 거기도 이쁘게 생겼네 이러며 좋아하세요. 이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어머니에게 어머니 요즘은 아이라도 그것 함부로 만지거나 아무 데서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가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노출된다면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와서 만져도 되는 건 줄 알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그러니 주의해 주시라고 말해도 알았다 대답만 할 뿐 반복됩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아니 말을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애 배변 훈련을 시켜도 화장실 가서 시키지 아무 데서나 시킵니다. 한 번은 저녁에 이웃 아주버님이랑 신랑과 저랑 셋이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큰애가 아빠 옆에 와서 스티커 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가 따라오더니 아이랑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밥상 위에다가 아이가 쉬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 다들 뭐냐고, 아주머니도 왜 여기다 쉬하게 하냐고 하는데 어머니가 성내면서 옛날에는 사발에다가 쉬했다고 너도 그리 컸다고 뭐라. 저는 놀래서 뭐라고 투덜대는 어머님 소리를 못 듣고 아주버님이 어머님 성격을 아니까 포기하듯 네네 잘하셨어 이모 이러고 말더라고요. 아니 왜 애를 화장실에서 안 가르치고 아무 데서나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 제가 밥상에서 쉬하라 했으면 노발대발 하실 분이 본인이 하면 괜찮은 겁니다. 6번째, 위생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엉망이에요. 미세먼지가 있어 외출 자제해야 한다 해도 굳이 애 답답해 한다고 데리고 나가고, 다녀오면 애 씻겨야 한다 하면 밖에 수도가에서 씻고 오고 마실 다녀온 데서 씻고 왔다고 합니다. 빨래 역시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말고 집 안에다 널어야 해요 한마디 했다가 유난 떤다고 눈 흘기시고, 애 손에서 쇠 냄새 나는데도 씻겼다고 거짓말하니 애가 밖에 다녀오면 씻을 생각도 안 하고 할머니한테로만 갑니다. 6번째, 수면 부분. 예전부터도 그랬고 애들 잠은 부모랑 자게끔 했습니다. 원체 아이를 좋아하시니 애랑 자고 싶으면 어머니랑 우리 가족 함께 자자고 부모랑 같이 자고 잠은 한 곳에서 자는 습관이 들어야 커서도 외박하거나 아무 데서나 자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싸움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 잠자리 부분입니다. 큰애가 15월 때 단유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가서 놀래고 해서 먹이고, 둘째 태어나고 질투인지 몰라도 다시 모유를 물렸는데 신랑이 주주 야야 비비라서 저 혼자 밤에 둘 다 케어가 힘들어 모유 물려 재우다 보니 큰애가 모유를 못 떼었습니다. 이번 보간이사 중 어머니 도움으로 끊으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죄인이에요. 저 편하자고 애 힘들게 한 부분이니 뭐라 하셔도 달게 받을게요. 아무튼 떼고 3일 동안 애 아빠는 큰애, 저는 작은애 맞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신랑 야간 가는 날 신랑이 어머니에게 부탁했나 봅니다. 둘째를 재우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큰애는 할머니랑 거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순간 깨서 큰애를 데려오려는데 어머니가 왜 데려가냐고, 놔두고 저리 가라고 하는데 웬걸 선풍기가 애 머리 위로 직통으로. 그래서 선풍기를 끄고 애가 울면 그때 데려와야지 했습니다. 그러다 애가 중간에 깨서 데려가려는데 넌 들어가라고, 내가 데리고 잔다고.
순간 저는 제 아이인데 제가 눈치 보는 게 웃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애가 그날따라 잘 안 부챘어요. 4일째라 그런지 모유를 안 찾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시러 온 아주머니들에게 어제 할머니랑 자니까 애가 잘 자더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옆에 아주머니들도 땡땡아 이제부턴 할머니랑 자거라 이러니 아이도 네라고 대답하고 뭔가 아이에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밥상에서도 가족들 있는 데서도 땡땡이가 할미랑 자면 잠을 그렇게 잘 잔다고 말하니 제가 모유 끊은 지 4일째라 그런가 봐요 라며 저도 모르게 질투가 섞여 말하고 어머니가 눈을 흘기세요. 그날 밤 이번에 제가 데리고 자려고 애한테 엄마랑 자자 하니 애가 할미랑 자는 거라고 말하네요. 어머니도 자기가 데리고 잘 거니 동생 재우라고 하고요. 저는 큰애가 왔으면 하는데 애가 방문 사이로 할미 한번 쳐다보고 절 쳐다보고 반복하니 어머니가 이리 와 할미랑 자야지 문 닫아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들어오려는데 문이 뒤에서 닫히고 애기가 할미에게 갔다 저에게 왔다 반복하니 저도 잘 거면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되도록 TV 틀어놓고 애한테 자라고 하니 잠을 자나요. 어머니한테 TV 끄고 재울 거면 재우라니 끝까지 TV 안 끄고 애한테 자자고만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 잠은 엄마랑 자자 하고 데려왔는데 애가 피곤했는지 바로 잠들었고요. 이날도 모유 안 물리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웃 어르신이 와서 할머니랑 잤냐고 묻자 애기가 저랑 잤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와서 밥 차려주면서 어제도 모유 안 물리고 잘 잤다고 하니 어머니가 땡땡이가 그러는데 어제 먹고 잤다는데 이러십니다. 아니 그걸 저한테 물어봐야지. 애한테 묻고 저를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신랑이랑 다툰 날 내가 어머니 잘 관찰해서 나랑 다른 육아는 오빠가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날 어머니랑 장 보러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아이에게 핸드폰 쥐어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당당히 무시하고 애에게 핸드폰을 쥐어주는 겁니다. 제가 신랑에게 눈치 주자 신랑은 엄마 애한테 핸드폰 주지 마셔 이러고 끝이네요. 진짜 여기서 1차로 빡쳤습니다. 또 애가 할머니를 발로 차면서 장난하는데 어머니한테 이 부분은 혼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신 건지 뭔지 그냥 장난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애가 심하게 하니 그제서야 땡땡이가 할미 때리면 할머니 간다. 할미 갈게 안녕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애가 할미 하고 붙잡고 여기서 2차로 빡쳤고요. 아니 혼내라니까 왜 간다고 애 겁을 주는 건지요. 그날 밤 잠잘 시간이 되었고 어머니는 건너가려고 하는데 애가 할미랑 자는 거라고 할미 나가니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아이는 제 옆에 오라 해도 말도 안 듣고 애 아빠는 가시라고 말하니 애는 더 울고요. 어머니는 할미도 가서 자야지요 이러면서 숨는 척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땡땡이가 지금 어머니를 많이 의지하니 잠은 엄마랑 자는 거다 라고 얘기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럼 할미랑 자자. 할미가 재워줄게 하고 들어오십니다. 제 말을 안 듣자 신랑에게 눈치 주니 애 아빠가 엄마 가서 주무시라 하니 건너가신 것 같았고요. 그러니 애는 울고불고 난리 나고 고함 지르고 그런 모습을 본 이모가 애한테 뭐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건너가 자야지 이놈아 이러면서 엄마 옆에 가서 자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애는 울면서 저에게로 와서 할미 하고 저는 이 모습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랑 자라고 했던 분들이 오늘은 엄마랑 자는 거다 라고 애한테 설명도 안 해주고 건너가 버리니 애가 얼마나 혼란스럽겠나요. 애는 울다가 품에서 잠들고 신랑은 이 와중에 자길래 깨워서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위험한 거라고. 우리가 애 주 양육자이고 잠깐 할미 집에 와 있는데 애가 엄마인 내 말은 아예 안 듣고 눈 뜨면 할미, 잘 때까지 할미 찾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애가 할머니에게 너무 의지한다 했더니 신랑이 하는 소리가 제가 많이 혼내서 그러는 거 아닌 거냐 라고 말하질 않나. 자기도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도 엄마를 잘 따랐다 이러네요. 제가 열받아서 그럼 이게 내 문제냐 하니 한 집에 오래 머물러서 갈등이 생긴 것 같으니 앞으로 양가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2일 이상 머물지 말자고 합니다.
이렇게 신랑이랑 얘기하는데 애가 할미 찾으면서 자꾸 깨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나요? 이건 내가 엄마인 건지 어머니가 애 엄마인 건지 이게 제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질투인가요? 신랑은 저보고 너무 꼬아서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식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효도는 네가 하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손주가 할머니한테 재롱 부리는 것도 문제냐고 하며 답답한 소리만 하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신랑이랑 얘기하다 밤도 깊어서 해결책 아닌 해결책으로 첫 번째, 신랑이 어머니에게 제대로 얘기한다. 두 번째, 삼자대면에서 신랑, 저, 어머니 이렇게 셋이 얘기한다. 세 번째, 심리상담사를 만나서 제3자를 통해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끝냈는데 모르겠어요. 복잡하네요. 조언 좀 해주세요. 저도 욕먹을 각오는 하고 있네요. 추가, 몇몇 댓글 봤어요. 물론 할머니와의 애착 관계도 아이한테 중요해요. 하지만 할머니 역할 딱 그 선까지만이에요. 왜 할머니가 엄마인 제 역할 부분까지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 자식인데 오죽하면 어머니 자식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친정에선 애가 할머니 빠빠, 할아버지 빠빠 하고 잘 와요. 왜냐면 친정은 딱 할머니, 할아버지 선만 하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와 있는 며칠은 정말 애가 저 아닌 할미만 찾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희 시댁은 담배도 핍니다. 시외할아버지 96세인데도 정정하셔서 방 안에서 담배 피는데 손도 안 씻고 화장실 가면 물도 안 내리고 손은 기본으로 안 씻어요. 이 손 씻는 문제는 시가 어르신들 공통점입니다. 안 씻어요. 제가 씻으라 그럼 밖에서 씻었다, 집에서 씻고 왔다 이런 말만 할 뿐 오히려 저보고 유난 떤대요. 아버지도 담배 피셨다가 제가 크게 화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담배 피시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랑 애 업고 나가서 애 앞에 두고 담배 펴서 제가 두 분을 못 믿어 창문에서 봤는데 담배 피고 있길래 신랑한테 빨리 나가서 애 데려오라고 소리 지르고 집에 들어오셔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리고 화장실 가서 웬일로 손을 씻는 거예요. 신랑이랑 대판 싸웠는데 두 분이 눈치 보고 그날 밤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신랑은 제가 놓친 애들 쫓아냈다고 친구들한테 정 떨어진다고 저리 모질다고 제 욕을 하네요. 어머니 아버지 역시 며느리 성질 보통 아니라며 오히려 본인 아들 기죽어 산다고 궁시렁거리시고요. 그 일이 있은 후 담배 피는 건 여전했는데 제 앞 애기 있는 데선 안 피더라고요. 어느 날 끊었다고 했는데 역시나 어머니 떠보니 끊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두 분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시어머니 때문에 신랑이랑 사내 만회를 5-6번 했고 그때마다 이혼하자 했어요. 그럼 신랑은 저보고 참 이혼 얘기 쉽게 꺼낸다고 어이가 없대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엔 진짜 이 사람 끝까지 안 재우고 말하니 옛날 일을 왜 말하냐. 그러니 엄마한테 전화 자주 하지 말아라. 왜 해주고 투덜거리냐 이러길래 제가 열받아서 네가 우리 부모에게 나처럼 전화 몇 번을 하냐. 우리 부모가 너한테 자주 오라고 강요하디? 아니면 애 문제로 너한테 간섭하냐? 아니면 너 뒷담화를 하니? 참고로 어머니는 제 뒷담화도 하는 걸 여러 번 저한테 걸렸습니다. 아니 걸릴 거면 하질 말던가 왜 꼭 뒤에서 날 비꼬는 건지. 그것도 애 앞에서 말이죠. 애 눈 나쁜 것도 애미 닮아서 애 성격이 산만한 것도 엄마 닮아서 애가 욕심이 많은 것도 애미 닮아서라네요. 애한테 너는 아빠처럼 커야 한다 이런 말만 하고 대책이 없어요. 진짜 사람 포기하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하도 뭐라 하니 그럼 앞으로 자기가 애 둘 데리고 시골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애 교육상 안 좋다고 애가 있는데도 얘기하면서 신발, 등신, 미친 썩을 것 등 이런 욕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애한테도 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자식 봐라 이러십니다. 그래서 애 망칠 셈이냐고 술, 담배, 욕, 그래 도박, 어머니 화투치시잖아. 그래 네 자식 저거 다 배우겠네.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 네가 아빠라면 애 가지고 효도할 생각하지 말라 했더니 자기 엄마가 잘못하는 건 인정하는데 애 안 보여줄 정도냐고. 저보고 너무 예민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네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럼 양가 다 보여주지 말재요. 이게 공평한 거라고요. 아니 이런 무슨 개같은 논리예요. 그리고 자기는 공정한 평가라고 말하는데 이 남자 진짜 사람 돌게 만들어요.
저도 친정엄마랑 애 낳고 처음 3-4번 엄청 부딪혔고 제가 엄마한테 강하게 말해서 대판 싸우고 연락 며칠 동안 안 해서 육아에 관한 만큼은 노터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도 제발 당신 부모는 당신이 단호하게 해라. 당신이 늘 우유부단하게 당신 부모한테만큼은 무장 해제이니 매번 이런 일이 반복 아니냐. 내가 진짜 우라통이 터져 병 걸릴 것 같다. 그러니 신랑이 하는 말이 자기는 부모한테 대든 적이 없대요. 아니 누가 대들라고 했나요? 지금 자식 놓고 부모 챙기고 싶냐고. 왜 오빠 성격 때문에 내가 피해보냐고 하니 이게 어떻게 피해주는 거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부모 케어도 못할 거면 왜 결혼했냐고. 그리고 며느리 말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면 돈 주고 며느리를 사오던지 이게 무슨 경우냐고. 자꾸 이러다 나 꼭지 들면 우리 엄마하고 싸운 것처럼 어머니한테 대들 수 있으니 이 사태 막으려면 당신이 중간에서 똑바로 해라 하니까 지금 자기 협박하냐고 그러네요. 진짜 이번엔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딱 자기 엄마 편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이젠 신랑이란 사람을 믿지도 못하겠고 어차피 지 부모한테 또 좋게 말해 반복될 거니 이혼밖에 더 있어요. 이혼 사유 시어머니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신랑은 이런 건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주말에 가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침에 보통 1시간 정도만 잠깐 하고 볼일을 보러 가는 정도로 가볍게 있다가 갑니다. 오늘 마침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기프티콘이 있길래 사용하려고 집 근처 작은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키고 바로 옆에 가벽이 있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에어팟을 끼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아줌마가 바로 제 옆 테이블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앉아 있으시길래 그냥 누가 옆에 앉았네 이러고 다시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주위가 좀 소란스럽길래 봤는데 아줌마가 사장님이랑 엄청 크게 방방 뛰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테이블을 들어올리고 바닥을 여기저기 살피시길래 뭐 반지라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이 그 아줌마한테 제가 찾으면 연락드리겠다 이러시고 아줌마는 나가시길래 저는 다 끝난 줄 알고 공부를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아줌마가 남편분과 다시 오시더니 또 뭐라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시길래 저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노래를 줄이고 뭔 일인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자기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감쪽같이 사라졌답니다. 너무나 황당했죠. 그리고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타깃이 제가 되었습니다. 아줌마가 저보고 가방을 보여달라고 묻더군요. 제 가방은 가벽 쪽 의자에 놓고 그 옆에 바로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절대 제 가방에 들어갈 리가 없으니 저는 가방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겠냐고 따져 말했죠. 그런데 주위 분위기가 저를 약간 의심하는 분위기라 저는 가방을 주었고 아줌마는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당연히 가방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줌마는 다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CCTV를 보라고 그랬고 사장님은 순순히 CCTV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신기하게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지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길래 사장님이 정말 신기하네. 이게 어디로 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다시 제 가방을 또 보자면서 제가 아니면 이게 사라질 리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더군요. 솔직히 100번 양보해서 의심할 수는 있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치만 아줌마 태도가 정중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져간 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CCTV 상으로도 저는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죠. 그래서 남편분인지 사장님이신지 누군가 아줌마 폰으로 전화를 하셨고 진동이 울려 그 소리를 따라 확인한 결과 제가 앉던 테이블 다리 밑 틈 안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리 밑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약간의 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찾자마자 아줌마가 저한테 일부러 제가 가져가려고 넣어놓았다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러 테이블 밑에 넣어놓았다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일부러 그랬다는 식으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바로 옆에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걸 뻔히 보았을 텐데 저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는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찾았으니까 가자고 하시면서 가시더니 문 앞에서 아가씨 정말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소리치시더군요. 사장님은 좀 당황해 하시면서 아가씨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분도 말은 없으셨지만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CCTV를 돌려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여기로 들어갔지? 봐봐, 아가씨는 가만히 있잖아. 이러시면서 몇 번이고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오시더니 그분이 저렇게 가시고도 계속 저를 의심하셔서 CCTV 영상을 달라고 하길래 보내드렸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찍혔으니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과받고 싶습니다. 연락처고 뭐고 화나서 그냥 나왔는데 정말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사과는 못할 망정 끝까지 저를 의심하고 그러신 게 너무 괘씸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님 연락처라도 받아서 사과를 받아내는 게 나을까요? 사과를 받아내는 일이 솔직히 귀찮을 게 뻔하고 제가 시험을 준비 중이라 여유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